오늘 만두 이야기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속노조가 선거를 마치고 이제 13기에 들어섰습니다. 만두지부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선거 기간, 12월 선거 기간에 오늘 만두 이야기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연말의 마지막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며가 두 가지가 생략됐는데 다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이 하루하루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 한 해 하루를 구별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만의 특징이겠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또 욕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의지로 우리는 함께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전과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단체 협약을 현장에서 실천하자는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은 동지들로 구성되고 대표자들이 일꾼을 모아서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집행부는 조합원 동지들을 대표해서 교섭에 임하죠. 2년에 한 번 단체 협약을 맺고 매년 임금 교섭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모든 것이 이 교섭을 통해서 다 정리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항이 단협에 당기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죠. 예를 들면 생산량 증가와 관련한 경우라든지 라인 운영의 변화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부서의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협에 사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과제로 남습니다. 현장에 이런 변화가 생길 때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대부분 노동조합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거 문제니 해결해 달라 또는 해결해라 이런 식이 됩니다. 집행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이면 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또는 또 사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서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러면.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경우에 모든 것이 조합원 동지들이 감수해야 될 몫으로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노동조합일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안의 불일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안으로 현장의 민주화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산량 증가, 라인 통폐합, 여러 가지 변화는 사측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죠. 구성원 전체가 민주적이고 자율적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공동 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정착되어야 할 노동조합 정신이 바로 구성원 모두의 공동 참여와 공동 결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사가 맺는 단체 협약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의 시절이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이 슈퍼 정치의 해라고 불립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일본, 영국, 인도 등에서도 계속 올해 선거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면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지금 한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정치에서 대결만 남았죠. 대화와 타협, 결단, 사실 이런 것들은 없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 1차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을 운동권 범법자들의 소굴로 보고 그러다 보니 대화할 일도 별로 없는 겁니다. 전쟁 같은 양당 정치의 현 주소죠.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권력을 분점하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검사 동일체 원리에 따라 대통령이 검사들을 직접 지휘할 뿐 아니라 당마저 대통령 뜻대로 쥐락펴락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대통령한테 종속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사 시절 큰형님으로 불렸던 김홍일 씨가 이 언론 부분까지 맡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맡은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막내로 불리는 한동훈 씨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검찰공화국이 완성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외교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합니다. 이 한미일 동맹을 신처럼 떠받드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죠. 더군다나 국방부가 이 자체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난리가 났죠. 민생은 고달픕니다. 경제 성장률이 1.4%로 추락했고 물가 상승률은 3.4%입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2.3% 인상에 그쳤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됐습니다. 물론 우리도 유사합니다. 노동, 복지, 분배, 외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으로 끌고 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분수령이 올해 4월 총선입니다. 다 같이 현명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